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올해 31살로 화려한 돌싱이 된 기정미예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여자가 결혼했다 이혼하면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오히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못난 남편 만나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더더욱요. 예전에 TV에서 연예인들이 이혼하면서 성격 차이라고 말했을 땐 성격이야 맞춰가면 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친구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막상 제가 겪어보니 남들에게 말하기 창피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어요. 쪼잔하고 쪼잔한, 속된 말로 남자들 가진 게 없을 때 그거 두 쪽만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거 믿고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 속빈 강정이라고 친구들에게 까발리는 순간 누워서 침 뱉기니까요. 내가 선택했으니 결국 내 눈도 딱 그만큼이라는 거 인정하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용기 내 고백하고 이젠 청산하려고요. 그래도 한방 시원하게 비곁을 날렸으니 누워서 침 뱉기라도 저만 알기 좀 아쉽다고 할까요? 물론 친구들에게도 다 말했더니 그 상황 직접 눈으로 못 본 게 아쉽다며 박장대소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지 한번 들어주실래요? 어릴 때 저희 집은 평범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식당 일을 하며 가사와 육아, 생활비까지 담당하셨죠. 아빠는 제가 어릴 때 공사판에서 무거운 벽돌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하셔서 힘든 일은 못하세요. 대신 밤에 대리운전 하시면서 근근히 생활비를 벌어오시는데 그마저도 돈 욕심에 하루 마무리하면 며칠씩 알아 누우셔야 하니 큰 벌이가 못 되고요. 정미야 미안하다. 아빠가 능력이 있었으면 남들과는 서울대, 연대, 고대 어디든 갈 수 있었을 텐데 부족한 아빠가 네 발목을 잡는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수능 만점 맞은 학생 인터뷰 안 봤어? 학원 안 가고 EBS 인강 보고 공부했다잖아. 아빠 탓 아니야. 내 머리가 딱 그만큼인 거지. 문제는 아빠의 자존감이었죠.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지만 흔히 말하는 스카이급 명문대는 못 가고 그 바로 아랫단계 학교에 입학했거든요. 아빠는 남들 가는 학원이나 과외 한번 못해준 당신 탓이라고 하시면서 학창시절에도 제 눈치를 보시더니 대학 입학 후엔 더 심해지셨어요. 물론 전 알아요. 정말 제 머리가 그만큼이었던 거라는 거. 물론 과외를 했거나 학원을 갔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전 가보지 않은 길로 제 인생을 갉아먹은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후회 없거든요. 최선을 다했고 결과에 순응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아빠를 보면 항상 마음이 아팠어요. 당신이 가진 것 중 항상 제일 좋은 걸 자식에게 양보하고 평생 노력하셨는데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돈 때문에 이렇게 위축되는 게 마음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럴까? 대학교 MT에서 만난 동갑내기 지금의 남편이 멋있게 느껴졌어요. 대학교 신입생이면 다들 어리버리해서 선배가 시키는 대로도 사실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편은 달랐거든요. 선배님, 안주에는 국물 요리를 별도로 시키는 것보다 중간중간 사발면을 하나씩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물 요리 비싸기만 하고 건더기는 다 남기는 경우도 허다하고 어차피 국물인데 구색만 맞추고 차라리 술을 더 시키죠.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꼭 술 먹고 라면 먹는 놈들 있는데 1타 2피. 안주값 줄이고 배 채우면 술도 덜 먹겠지. MT 준비부터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예상은 적중해서 안주로 사발면은 인기 폭발이었죠. 뜨거운 물을 붓지도 않고 부셔서 안주로 먹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가격도 싸고 국물은 물론 면까지 깔끔하게 싹 비우니 만족도도 높았고 동기는 물론 선배되기까지 완전히 남편이 각인되는
전설적인 사건이라면 사건이었네요. 그렇게 항상 남편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의견을 내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의기소침한 게 아니라 웃으며 넘어갈 줄 아는 사람이었죠. 아빠에게 없던 적극성, 당당함이 남편에게 있었으니 저도 모르게 조금씩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다는 건 1년이 지나 그가 군대에 간다고 말했을 때 알았어요. 이대로 보내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거 아세요? 닮지 말아야지. 저런 모습은 싫다고 생각한 부모의 모습을 자식은 꼭 닮는다는 건 말이에요. 눈으로는 아빠와 다른 사람을 찾고 있었지만 저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며 고백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하고 그렇게 풋사랑이 끝나버렸죠. 기정미, 정미 맞지? 너 방주혁? 네가 우리 회사에 웬일이야? 설마 나 만나러 온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너 이 회사 다니는 거 어떻게 알아? 알바 왔어. 아, 저도 모르게 작은 탄식이 나왔어요. 졸업 후 5년 만에 만난 남편은 대학교 졸업반으로 현장 알바를 다니고 있었던 거죠. 건축 관련 학과였고 저는 인테리어 업체에 취직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디자이너로 업무를 보는 게 아니니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온다는 것을 몰랐고 막연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던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 혹시나 싶은 마음에 진심이 튀어나왔던 거예요. 그 후론 예상하셨겠지만 힘든 일을 하다 보면 없던 정도 생긴다는 것처럼 일하면서 더 가까워졌죠. 말이 인테리어 디자인이지 사실 노가다거든요. 현장에서 현장 사람들이 하는 일 다 할 줄 알아야 진두지휘할 수 있으니 힘든 일도 마다할 수 없고 같이 현장에 나가면서 부딪히는 시간들이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죠. 물론 거기에는 남편이 알바를 열심히 해서 회사에서 좋게 봐주었고 졸업 후 이력서를 냈는데 학점도 좋았던 남편은 회사에 무난히 입사했고 붙어있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니 결혼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남편의 가족 사랑을 조금씩 실감하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참 효자인데 그 효심이 너무 편향적이라는 걸 깨닫기까진 정말 다양한 일을 겪어서야 알게 됐죠.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던 어느 겨울 남편은 생일 한참 전부터 선물 고르기에 열을 올렸어요. 스마트폰으로 마사지기 영상을 틀어놓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사용자 리뷰를 정독하며 기능 비교표까지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어느 날은 밤 늦게까지 앉아 브랜드별 장단점을 혼자 중얼거리며 정리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정미야, 이 모델 좀 봐봐. 자동으로 등까지 밀어주고 허벅지 공기압까지 된대. 엄마 요즘 어깨만 아프신 게 아니라 허벅지도 자주 저리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좀 비싼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지금까지 해주신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 우리가 나중에 또 언제 이런 거 해드리겠어? 생신인데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해야지. 결국 남편은 200만 원이 훌쩍 넘는 프리미엄급 안마의자를 주문했어요. 리모컨에 터치 기능까지 달린 최신형이었고 거실에 설치되던 날 시어머니는 입을 손으로 틀어 막으셨어요.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이거 집에 두면 호텔 된 것 같겠다. 아우 얘야. 엄마, 원래 효도는 타이밍이래. 아플 때 해드려야지. 늦으면 소용없지. 남편은 그날 하루 종일 흐뭇하게 웃으며 시어머니가 앉을 때마다 각도 조절을 도와드리며 리모컨을 설명하느라 바빴어요. 저는 멀찍이 앉아 그 장면을 보며 참 보기 좋은 가족이다 라고 생각했죠. 누구나 그렇듯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 게 안 좋게 보일 리 없고 한편으론 우리 부모님에게도 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셀프 효도라고 하는데 전 그 생각과 조금 달랐어요. 결혼은 두 집안의 만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네 부모 내 부모 따지고 선을 그을 게 아니라 같이 챙기고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이런 모습도 좀 과하다 싶긴 했지만 우리 부모님에게도 하면 되는 것이고 부담은 우리가 느껴도 부모님이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한편으로는 요즘 남자들 부모한테 고마운 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적어도 내 남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니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도 좋은 아빠가 되겠구나 싶었던 거예요. 부모와 유대관계가 좋은 사람이 자식을 낳아도 잘 챙겨주고 아빠 역할도 제대로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인생 쉬운 게 없다고 모든 건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달이었어요. 제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오자 남편은 마치 그 주제를 처음 듣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이번 달에 처가 쪽 생신 있어? 엄마 생신. 이번엔 내가 요리도 좀 하고 선물도 챙겨가고 싶어서. 아, 선물은 뭐 준비했어? 안마기 하나 사드릴까 해. 자주 필요해 하시니까.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죠. 근데 너무 큰 건 하지 말자. 그냥 50만 원 안 넘는 어깨 주무르는 정도? 요즘은 작은 것도 잘 나오더라. 엄마도 요즘 허리 아프다 하셔서 좋은 걸로 하고 싶은데? 우린 지금 돈 계속 들어가잖아. 결혼 준비, 이사 비용에 이것저것. 당신도 알잖아. 게다가 솔직히 아직 젊은 편이시잖아. 벌써부터 기계에 의존하시는 것보다 스스로 움직이시고 운동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인 거야. 그 순간 속이 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겨우 지난달엔 시어머니 생신이라며 열흘 넘게 리서치하며 200만 원 넘는 의자를 사더니 우리 엄마에겐 50만 원조차 부담스럽다고 운동을 하는 게 더 낫다니. 뭔 말인가 싶으면서도 차라리 남편 말대로 전문가에게 1:1 코치 받을 수 있는 운동권을 끊어주는 게 나은가 싶었죠. 뭐라고? 100만 원 결제했다고? 지난번 엄마 안마의자 할부도 계속 나가는데 뭐 하는데 그렇게 큰 돈을 쓴 거야? 당신 말대로 안마기 사드리는 것보다 PT 끊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선 3달만 해보시라고 끊어드렸는데 왜? 내가 뭐 잘못했어? 남편이 말한 대로 했으니 더 이상 말은 하지 못하는데 인상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예상 못했겠죠. 그런데 전 손해보는 건 싫어하는 성격이었어요. 학창시절에도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선생님한테 맞더라도 끝까지 안 하는 성향이 있었기에 선생님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뚜렷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걸로 봐서 별거 아니었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버티거나 반격을 가하는 성격이었던 것만은 알 수 있었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부드러워졌을 순 있지만 그 성격 어디 가겠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네가 그런 노선을 보인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 같은 거였기에 내심 통쾌했네요. 그런데 그런 차이는 선물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명절만 되면 더 확실하게 드러났거든요. 시댁 명절은 정말이지 소문난 한상이 차려졌어요. 고기만 해도 한우가 기본이고 전복, 해산물, 각종 전 종류는 물론이고 명절 때마다 남편은 한우 정육 세트를 꼭 따로 포장해서 들고 갔어요. 술은 꼭 아버지가 좋아하는 양주를 준비하고 명절 용돈은 각자 50만 원씩 상품권으로 담아 정갈하게 봉투에 넣어드렸죠. 그런데 우리 친정엔 어땠는지 아세요? 마트에서 파는 세일 과일 박스 하나 사서 갔어요. 아빠가 수박 좋아하신다니까 남편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죠. 겨울에 무슨 수박이야. 값도 비싸고 맛도 없을걸? 그냥 귤이나 사. 박스째로 팔잖아. 그래? 그럼 둘 다 사자. 어차피 우리도 먹어야 하니까. 하지만 제 바람과 다르게 눈앞에서 하나 있는 수박을 다른 사람이 사가는 걸 보았고 결국 한라봉 한 박스와 제가 우겨서 한우를 사갔네요. 이런 정황을 알 리 없던 저희 부모님은 뭘 이런 걸 사오냐며 저희 먹으라고 도리어 싸주시는데 제 속은 문드러지더라고요. 이래서 친정과 시댁이 다르다고 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친정에 가니까 아빠가 무릎에 붕대를 감고 계셨는데 평소 무릎이 좋지 못하셨던 터라 또 아프신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어디 진료는 받으셨고요? 그냥 삐끗한 것 같아. 동네 정형외과 가서 약이랑 파스 받았어.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럴 땐 큰 병원 가셔야죠. 요즘 동네 병원은 대충 넘어가는 경우 많대요. 저희 아버지도 비슷했는데 경희대병원 다녀오셨어요. 정확히 MRI 찍고 나니까 염증이 많다고 하시면서 동네와 다르게 정확하게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아빠, 나이 들수록 건강이 최곤데 아빠 무릎 아픈 지 오래됐잖아. 한번 제대로 진료 받아봐. 어? 그래도 난 아직 걸어다닐만 하니까 걱정 마. 나보다 어르신들도 다 멀쩡하게 다니시더만. 아빠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루 수입이 일정하지 않지만 병원 가느라 쉬면 그마저도 못 벌고 대학병원은 비싸니까 지나치고 싶으셨던 거라는 거 말이에요. 남편은 더 이상 권하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묘한 우월감이 묻어나는 것 같았죠. 우리 집은 이렇게 하는데 너희 집은 어쩔 수 없구나 싶은 거요. 심지어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매달 건강식품을 정기 배송해드렸어요. 루테인, 오메가3, 관절 영양제, 포장도 직접 다 하고 택배가 늦어지면 전화까지 걸어 재촉하더라고요. 이번에 늦네. 아버지 무릎 안 좋은데 이거 제때 못 드시면 어떡하지? 함께 있을 때 시부모님에게 광고 전화가 오면 대신 받아 끊어주고 스마트폰도 원격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는 등 그 섬세함은 거의 비서급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려는 철저히 시부모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죠. 친정엔 그저 형식적인 예의만 지키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황의 끝으로 치닫게 만들어줄 사건의 서먹이 열리고 있었네요. 그해 봄, 남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더욱 정확하게 알게 된 건 신우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데려오면서였어요. 그날은 주말 오후였는데 현관벨이 울려서 문을 열었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신우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지금까지 우리 집에 왔던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거든요. 깔끔하게 다림질된 네이비 정장에 반짝이는 명품 시계, 그리고 대문 앞에 세워진 새하얀 고급 승용차까지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가 신우와 함께 서 있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지은이한테 좋으신 분들이라고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신우 남자친구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양손으로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건네더라고요. 명품 과자 세트에 고급 와인까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이 정도로 준비할 줄은 몰랐기에 놀랐는데 더 놀라운 건 그의 직업이었네요. 벤처 투자회사의 스타트업 분석가로 정중하게 건넨 명함을 받아든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게 보였어요. 그 회사 이름을 보자마자 남편의 표정이 180도 달라졌거든요. 마치 연예인이라도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아, 이 회사 알아요. 여기 정말 큰 회사잖아요. 최근에 뉴스에도 나오고. 아, 그쵸. 근데 저는 그냥 회사원이에요. 별거 아니고요. 신우 남자친구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남편은 계속 그 명함을 들여다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평소 과묵하던 남편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더니 신우 남자친구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정말 볼거리였어요.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시장 상황이며 투자 동향이며 마치 자신도 그 분야 전문가라도 되는 양 아는 척을 하는 모습이 민망할 정도였어요. 심지어 평소 관심도 없던 경제 뉴스까지 언급하며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쓰더라고요. 민수씨, 요즘 AI 관련 투자가 정말 핫하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도 관련 기업들 많이 보고 있고요. 형님도 건축 관련해서 뭔가 사업 아이템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때 남편의 표정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평소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라며 창업 같은 건 위험하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대답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사실 저도 언젠가는 독립해서 뭔가 해보고 싶긴 한데 요즘 건축 분야도 IT와 접목할 부분이 많잖아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허영심이 강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신우 남자친구 앞에서 이상하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 허세와 이상한 자신감이 어찌나 어색하던지 나중에 잠들면서 창피해서 이불킥하고 싶겠다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신우가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사실 그냥 남자친구라고 소개시켜주는 거 아니야.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지훈이 말대로 저희 결혼하려고요. 부모님들한테 인사 가기 전 지훈이가 오빠한테 먼저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와, 진짜 축하해. 나야 민수 씨 같은 사람이 내 동생하고 결혼한다면 양팔 벌려 환영이죠. 안 그래, 자기야? 저한테 물었지만 대답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남편은 빠르게 다음 말로 이어가더라고요. 결혼은 언제쯤 할 생각인지, 살집을 봐두긴 했는지 등등. 가족애가 남다른 건 부모님뿐만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과한 관심을 주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었죠. 신우와 신우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가자 완전히 흥분된 상태를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곤 무언가 깨달았다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죠. 역시 우리 가족은 뭔가 다르지 않나? 지훈이 봐. 자기 일 정말 똑부러지게 하잖아. 삼성이 대기업이라 잘 나간다는 거 다 옛말이지. 시대가 변해서 진짜 좋은 회사는 따로 있으니까. 어디서 저런 물건을 골라왔는지 정말 대단한 거 아니야? 그래도 3개월 만났다는데 섣부르게 결혼한다는 거 아닌지 좀 걱정돼. 좋은 사람 같긴 한데 1년 정도 연애하다 결혼해도 될 텐데.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해. 처제는 만나는 사람도 없고 선머스마처럼 다니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그래도 그렇지. 좋은 건 좋다. 축하할 건 축하한다. 솔직하게 말해야지. 내 동생이면 당신 동생이기도 한 거야. 안 그래? 그래? 당신 동생이 내 동생이면 내 동생도 당신 동생 아니야? 그런데 내 동생한테 그런 말을 해? 내 동생이 뭐가 어때서? 뭐야, 왜 갑자기 발끈하고 그래? 봐봐, 자격지심이라니깐. 역시 우리 가족은 뭔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품격이라고 해야 하나? 당신 자부심 가져도 좋아. 당신도 지훈이 봐서 알겠지만 지훈이도 나도 눈이 높아서 아무나 안 만나니까.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점점 불쾌해지기 시작했어요. 신우 남친 하나 때문에 갑자기 자신의 가족이 특별한 집안이라도 된 양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면서 신우 결혼 얘기만 나오면 자랑스러워하며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예비 처남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비 처남이 벤처투자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다들 부러워하더라고. 어떻게든 엮였으면 하는 그 눈빛들 있지. 하여간 다들 잘 나가는 사람만 보면 어떻게든 엮어서 자신들을 레벨 좀 높이려고 하는 거지. 급이 다른데 말이야. 그런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어요. 신우가 아니라 제 동생에게서 청첩장이 날아왔거든요. 동생은 전화로 담담하게 말했어요. 5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다고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7급 공무원이었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인사드릴 분도 없어서 절차가 간단하다고 했어요. 언니 미안해. 갑자기 통보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계획적으로 준비해 왔거든. 집도 구했고 결혼식장도 예약했고 부모님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다 준비했어. 그래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건 좀 서운하다. 몇 번 사귀고 헤어지면서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 정신 차리니까 어느새 나와 그 사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라. 소개시키고 뭐하고 할 틈도 없었어. 동생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기특했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 일을 똑부러지게 하던 동생 다 왔거든요. 남에게 피해주는 걸 싫어해서 장녀인 저보다 더 언니 같을 때가 많았는데 결혼 준비도 그런 성격 그대로 해낸 거였어요. 친정 부모님도 처음엔 놀라셨지만 동생이 그동안의 계획과 준비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니 안심하시며 축복해 주셨어요. 오히려 딸이 이렇게 준비성 있게 살림을 꾸려갈 줄 아니 든든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동생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이 정말 시큰둥했거든요. 처제가?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5년 넘게 사귀었다잖아. 그동안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래도 좀 독단적이네. 가족들한테 미리 상의도 안 하고. 독단적이 아니라 추진력이 있는 거지.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추진력이 있는 건지 무식한 건지 결혼이 이렇게 쉬운 일인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무식하다고?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좀 성급한 것 같단 얘기야. 그래도 걱정할 건 없겠네. 5년 이상 사귀었다는데 사계절이 뭐야? 그렇게 오래 봤으니 소박 맞을 일은 없겠지. 남편의 말투가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죠. 마치 동생을 평가하는 것 같은 그 태도가 정말 불쾌했거든요. 한바탕 하려는 찰나 신우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은 남편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더라고요. 결혼한다고 호언장담했던 신우가 남자친구 회사 일정이 바쁘고 원하는 동네에 마음에 드는 집도 나오지 않는다며 아무래도 결혼식이 미뤄질 것 같다고 속상하다는 전화였죠. 남편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태도가 달랐어요. 역시 잘 나가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집에서 제대로 시작하고 싶어 하잖아.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일하는데 피해주기 싫을 테고. 아까 내 동생한테는 성급하다고 하더니 지훈이는 신중하다고 하네? 상황이 다르잖아. 민수 씨는 벤처 투자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하는 거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같은 상황인데 상대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걸 보니 남편의 속내가 훤히 보이더라고요. 마음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남편이었기에 더 이상 개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제를 돌려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결혼 축의금 말인데 현금 대신 가전이나 가구 사주는 건 어때? 신혼집에 필요한 거 있으면. 축의금? 그런 것까지 해야 해? 20만 원이면 족한 거 아니야? 뭐라고? 20만 원? 제일 친한 친구와 결혼해도 냉장고 정도는 사주는데 남도 아니고 내 동생 결혼하는데 20만 원이라고? 식장도 다 잡아놨고 살집도 구해놨다며. 다 준비된 마당에 해줄 게 뭐 있어. 다 잘 알아서 하는 처제라며. 가서 자리만 빛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정신 나갔어? 20만 원? 화만 낼 게 아니라 잘 생각해봐. 아무리 생각해봐도 20만 원도 많은 것 같아. 그러고 보니 가족은 밥값 낼 필요도 없지 않아? 신랑 신부 측 몇 명은 서비스로 줬던 것 같은데. 그 순간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느낌이었거든요. 시댁에는 몇백씩 쓰면서 친정에는 20만 원도 많다고 하는 그 뻔뻔함이라니. 이런 사람이었나?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지금까지 제가 뭘 보고 살았던 걸까요? 적당히 해. 니네 집엔 몇백씩 쓰는 거 아깝지 않으면서 우리 집에 쓰는 거 아까워? 내 동생한테 하는 만큼 네 동생한테도 할 테니까 정신 차리고 말해. 뭐가 몇백이라고 해. 내가 언제 그렇게 많이 썼다고. 현실을 제대로 보고 이야기하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언제 그렇게 많이 썼냐고요? 시어머니 안마의자 사드릴 때는 그렇게 열심히 리서치하고 최고급으로 골라서 200만 원 넘게 썼으면서 명절 때마다 한우 세트에 양주에 용돈까지 챙겨드리면서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요?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로 인한 떨림이었죠.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다 생각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이렇게 두고만 보는 건 억울해서 못할 것 같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뾰족하게 복수할 방법은 없었죠. 남편과 한바탕 하고 머리 좀 식힐 겸 집 밖으로 나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결혼 준비하면서 필요한 거 있어? 언니가 뭐든지 사줄게. 사줄 게 뭐 있어. 다 준비 끝났는데. 그냥 와서 축하만 해주면 돼. 그래도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럼 아기 낳으면 그때 지금 줄 것까지 합쳐서 크게 줘. 그때 정말 돈 많이 들어갈 테니까.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결국 저는 흔쾌히 동생의 말에 동의했어요. 정말 20만 원만 내고 동생 결혼식을 끝내게 됐죠. 동생이 원하는 방식이니까 따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동생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된 모든 것들이 따뜻했고 두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하면서도 제 마음은 점점 차가워져만 갔어요.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동생이 그렇게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나자 신우한테서 급작스러운 소식이 날아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결혼이라기보단 살림을 합친다는 거였죠.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식을 못 올리지만 급하게 이것저것 준비하게 되면서 정말 정신없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신우는 임신 초기라 몸이 힘들어했고 제부는 회사 일로 바빠서 집 구하는 일부터 이사 준비까지 거의 신우 혼자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신우를 위해 발품을 팔며 이곳저곳 알아봐주고 주말마다 함께 집을 보러 다녔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신우와 전화를 하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됐는데 장녀인 저로서는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빠가 있다는 게 저런 느낌인가 싶었어요. 저한테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지만 동생으로 본다면 확실히 든든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매일같이 신우 걱정을 하며 이것저것 챙겨주고 임신한 몸으로 힘들어하면 당장 달려가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정신 나간 것처럼 잠시 그렇게 보였을 뿐 돌이킬 수 없는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운명을 바꿀 발견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화면에 떠오른 문자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땡땡은행 주택담보대출 1억 실행 완료. 금리 연 4.2%. 상환 계획서는 1억 대출이라는 말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1억을 대출받았다고요? 언제? 왜?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집어들고 문자를 자세히 읽어봤는데 분명히 오늘 날짜로 1억 원 대출이 실행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온 신우의 문자였어요. 오빠 정말 고마워. 덕분에 집 계약 무사히 마쳤어. 오빠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지? 새언니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1억을 대출받아서 신우에게 준 거였어요. 제 동생 결혼할 때는 20만 원도 아깝다고 하던 그 사람이 신우한테는 1억을 대출까지 받아서 준다고요? 그것도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단독으로? 핸드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문자들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런 남편이었나? 이렇게까지 차별적인 사람이었나? 제 동생에게는 20만 원도 아깝다고 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착하게 기다렸죠. 잠시 후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거실로 나와서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아마 시누이의 감사 문자를 본 모양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최대한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1억 대출받았다고?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들킬 줄 몰랐던 모양이에요. 신우 집 사는 데 주려고?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더라고. 아무래도 급하게 알아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 미쳤어? 1억을 대출받아서 신우한테 준다고? 내 동생한테는 20만 원도 아깝다고 하던 사람이? 야, 이거랑 그거랑 다르잖아. 지은이는 지금 임신한 상태고 급하게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야. 그리고 매제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니까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는 거지. 안 그래? 투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아, 그래. 내가 내 동생 좀 줬다. 그게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장남인데 이 정도도 못해? 장남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할 때 기 좀 살려주겠다는데 그거 가지고. 장남이면 다야? 네가 장남이면 나는 장녀야. 그리고 1억이 네 집 개 이름이야? 가정경제 생각은 안 해? 우리 빚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를 비롯한 친정 식구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더 이상 말로 설득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걸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 미련 같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상황이 끝이 아닌 무언가 계속 이어지게 만들면서 지금까지 오게 만들었는데 결국 그 끝은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저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나야, 결혼식 때 못 보냈던 축의금 지금 보냈어. 나중에 애기 낳으면 그때 또 해줄게. 부담 갖지 말고 써. 언니가 주는 거니까. 남편이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무슨 돈을 얼마나 보냈냐고 묻더라고요. 말해봤자 믿지 않을 테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이체 내역을 화면에 그대로 둔 채 남편 얼굴에 들이밀었어요. 이게 얼마야? 공이 너무 많은데? 5천? 아닌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5억? 보이는 대로야. 내 동생한테 5억 보냈어. 네가 네 동생한테 1억 보냈는데 나라고 5억 못 보낼 이유 있어? 제정신이야? 5억이면 한 달 이자가 얼만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가뜩이나 등골리게 생겼는데 5억? 누가 너보고 갚으래? 내가 넌 줄 알아? 능력도 없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돈으로 허세 부리게? 그런데 남편이 몰랐던 건 제가 웹소설 작가로 투잡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취미로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게 재미있었고 공부가 안 될 때면 머릿속으로 상상의 이야기를 펼치곤 했는데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어낸 거죠. 처음엔 정말 겨우 연재하는 수준이었어요. 조회수도 얼마 안 되고 댓글도 몇 개 안 달리는 그런 소소한 취미였죠. 그런데 꾸준히 쓰다 보니 점점 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법 인기 작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정말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 웹소설이 웹드라마로 제작되면서 원작료와 판권료가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다음 신작에 대한 계약금까지 합치니 정말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한 작품당 몇 천만 원씩 연간으로 치면 수억대 수입이 나는 수준까지 올라왔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제 일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작업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을 집까지 끌어들여서 하냐고 핀잔을 주기 일쑤였거든요. 그런 불안정한 일 말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 글 쓰는데 무슨 돈이 되겠어? 부업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빠져들지는 마. 현실을 봐야지. 저는 머릿속으로 구상을 끝내면 한 번에 써내리는 스타일이라 집중해서 작업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방해만 했죠. 남편은 핀잔만 줄 뿐 제가 쓴 글에 관심도 보이지 않았으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죠. 그 5억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궁금하지? 당연히 궁금하지. 우리 통장에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는데. 나 웹소설 작가잖아. 지난 5년간 원고료랑 판권료로 번 돈이야. 웹소설? 말이 되는 소리래. 연재하는 것도 없으면서 판권? 원고료? 너무 꿈이 거대한 거 아니야? 연재해서 1,000만 원이라도 벌었으면 많이 번 거겠다.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때 문득 재미있는 게 떠올랐어요. 동생 결혼한다고 말이 나왔을 때 축의금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핸드폰만 만지작하고 있었거든요. 저랑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듯 귀찮아하면서 핸드폰으로 무슨 글을 읽고 있더라고요. 무슨 글이길래 사람을 앞에 두고 무시하면서 보나 싶었는데 익숙한 문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쓴 웹소설을 남편이 읽고 있었던 거죠. 속으로 피식 웃음도 나면서 그걸 내가 썼다고 말하면 이 인간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걸 쉽게 오픈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도 머릿속에 들었죠. 그 순간이 머릿속에 떠오르니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야, 너 왜 웃어? 이 상황이 웃겨? 그래, 웃기겠지. 네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씨알이라도 먹혀야 거짓말한 보람이 있는데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니까. 너 아이디 건축왕자 아니야? 뭐? 무슨 아이디? 유치하게 누가 그런 걸 아이디로 한다고. 그래? 다행이네. 내 독자 중에 건축왕자라고 있는데 하도 유치한 댓글을 달아서 혹시 넌가 했거든. 아니라니 다행이네. 작가님, 글 정말 대박이에요.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주 2회 연재하면 안 돼요? 여주인공 너무 멋있네요. 이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남주가 여주에게 잘해주는 방법 더 자세하게 스토리 풀어주시면 안 돼요? 저도 그런 남편이 되고 싶거든요. 저는 그동안 남편이 썼던 댓글들을 기억해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죠. 우연히 남편이 녹색창에 로그인한 걸 봤는데 아이디가 정말 유치해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올린 웹소설 댓글창에서 그 아이디를 본 순간 이건 뭐지 싶었는데 결국 그런 놈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도 있지. 우리 와이프도 여주처럼 당당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소심해서 답답해요. 결혼하면 로맨스가 없어져서 아쉽네요. 이것도 네가 쓴 거잖아. 그건 더 있어. 돈 많은 남자가 나타나서 여주를 빼앗아갔으면 좋겠어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요. 이런 댓글까지 달았잖아. 정말 창피할 정도로 남편의 이중인격적인 모습이 드러났어요. 현실에서는 저를 무시하고 깔보면서 인터넷에서는 제 소설을 보며 로맨스를 갈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 둘씩 민낯이 까발려지니 남편 표정은 창피한지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있었어요. 야, 너 정말 웃기다. 내가 쓴 소설 보면서 여주인공 부러워하고 남주인공 되고 싶어 했으면서 정작 현실에서는 나한테 뭘 했어? 아니야, 그건. 그리고 이 댓글은 뭐야? 작가님 실제로는 어떤 분이세요? 이런 걸 쓰는 거 보니 정말 멋진 분일 것 같아요. 정말 웃기네. 매일 얼굴 마주보고 사는 내가 그 작가인 줄도 모르고. 어지러워, 머리가. 야, 설마 지금 쓰러지는 연기하는 거야? 진짜 추하다, 추해. 하지만 갑자기 고우마처럼 빨갛던 남편의 얼굴이 진짜로 새하얗게 변하더니 그대로 기절하듯 주저앉으면서 소파에 앉아버렸죠. 평소 혈압이 살짝 높았는데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머리 아파. 병원. 저는 119를 불러서 남편을 병원에 데려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고 스트레스성 혈압 상승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물론 남편은 끝까지 추하게 굴었죠. 그 5억은 결혼 생활 중에 번 돈이니까 공동재산이야. 절반은 내 거라고. 그리고 네가 임의로 처분한 거니까 손해배상도 해야 해. 그런 개소리는 네가 고용한 변호사한테 해. 나한테 하지 말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완전히 유리했어요. 웹소설 수입은 제 개인 창작 활동으로 번 돈이라 공동재산이 아니었고 혼인 파탄의 책임도 명백히 남편에게 있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결국 남편은 대출을 받아서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어요. 신우에게 빌려준 1억 때문에 이미 빚이 있는 상황에서 위자료까지 추가로 빚을 져야 했던 거죠. 이혼하고 나서 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창작욕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고 이혼 후 첫 작품은 그 어떤 작품보다 큰 인기를 끌었어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토대로 좀 더 확장해 작성했는데 독자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거든요. 지금은 전업 작가로 활동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웹드라마 제작사와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고 출판사에서는 단행본 출간 제의도 들어왔거든요. 무엇보다 좋은 건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돈으로 부모님께 안마의자를 사드렸는데 200만 원짜리가 아니라 500만 원짜리 최고급으로 골랐어요. 동생에게는 아기용품 일체를 선물했고 조카가 태어나면 교육비까지 지원해줄 예정이에요. 요즘 제 웹소설 댓글창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가끔 전 남편 소식이 들려와요. 신우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는 바람에 결국 남편이 원하던 매제덕은 볼 수 없게 되었죠. 결국 지금은 혼자서 그 빚과 이혼 위자료까지 감당하고 있다는데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아요. 자업자득이니까요. 전 진짜 화려한 돌싱이 됐어요. 30대 초반에 이런 인생 역전을 이뤄낸 것도 결국은 그 쪼잔한 남편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만약 그때 참고 살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웹소설 작가로서의 성공도 경제적 자립도 이런 당당함도 없었겠죠. 그래서 가끔 생각해요.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역시 고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시원할 뿐이죠. 정말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이런 행복은 없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못난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면 용기 내세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한방 시원하게 비곁을 날렸으니 누워서 침 뱉기라도 이 정도면 본전은 뽑았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네요. 더 잘 살 수 있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모두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